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BS 김규환 실장의 충격 폭로, 한동훈 난리가 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경로, 한동훈 충격 배신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충격적인 소식들이 터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한동훈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김규환, 입술을 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고민 끝에 제가 정리해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긴데 제가 꼭 핵심 내용만 앞 뒤를 편집해서 붙여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띄워 주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올해 1월입니다. 1월 김건희 여사 디얼백 문제로 당정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국민의힘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문자 내용이 좀 되게 긴데 제가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좀 있어서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분석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자 내용에 문제가 없죠. 두 분이 형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가까운 분이니까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더 많은 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관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보낸 이 문자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씹이라 하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일체의 답변을 한동훈이 안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용어로 쌩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정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디얼백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굉장히 굴욕적으로 저 자세로 문자를 정중하게 김건희 여사가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의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얼백 문제가 한창 시끄러웠어요. 그때 1월 8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 6글자,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1월 17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월 21일 날 121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혁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그 문자를 보낸 시점이 18일에서 21일 사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 5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 문자 내용은 박성태 실장님도 조금 얘기를 들으셨다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방송 전에 대통령실의 참모, 비서관 이상의 일부는 이미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알려졌던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워딩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문자 그대로 편집해서 갖고 온 거고, 그 내용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체,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김건희 여사님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여사님이 그냥 임의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일십했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지점에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격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1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취재 반, 추정이 반 섞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디얼백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난감하게 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일 선택하는 게 침묵이잖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건 김건희 여사 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해석인데,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선긋기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고 정치적 독립체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지금도 조건부 특검법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를, 현안과 관련된 문자를 씹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점검할 문제가 많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최근에 잘 안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물론 이 인천의 자유총연맹 행사장에서 서로 웃으면서 악수는 했지만 그 소통의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니환 혁신위원장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례대표 공천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비례대표에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니까 30초 이내에 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니환 위원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4월 23일 날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동훈이가 씹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전해준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경로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왜 김건희 여사의 이 1월달 5번의 문자 왜 다 씹었겠습니까? 사실상 1월달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겼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굉장히 아끼는 후배들이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후배 검사들한테 야,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애정을 담은 육두문자를 섞어서 많이 부릅니다. 정부 부처에 있는 검찰 출신 모 인사는 이렇게 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던 시절 우리 후배 검사들을 부를 때 한동훈과 우리는 호칭 클래스가 달랐다. 우리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최근에 욕을 한다.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찰에 있을 때는 한동훈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육두문자를 써서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동훈이 항상 우리 동훈이라고 불렀대요. 호칭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외국에 순방을 갔다 오면 넥타이를 꼭 2개 사와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주고 하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줄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뭉개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굉장히 막연한 사이고 허물없는 사이인데 이번에 5번이나 보낸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 건 문자 1심 사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화 통화도 하고 출마 신고 전화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사적인 어떤 교류는 끊어졌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문자 통화가 1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일체 끊어졌다는 게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1월 사이에 한 번도 연락한 게 없다고 제가 거듭 확인을 받았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이 기사도 굉장히 긴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봅니다. 살다. 자, 보세요, 여러분. 김규환, 한동훈 디얼백 사과하겠다. 김건희 문자 1심. 윤석열 대통령 대경로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저렇게까지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사과를 하고 또 5번이나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랑? 김경률이랑. 왜? 국민의힘 이 당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는 무조건 탄핵으로 가니 김건희 여사 지금 사과를 하면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원내 당협위원장들, 특히나 이번에 낙선이 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좀 난리가 났죠. 이런 충격적인 배신,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의 이 충격 배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자는 처음부터 4.10 총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 자기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김종률 같은 자들, 함은경 같은 자들과 국민의힘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